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 정밀 개척 보강 시작하겠습니다. 재료시험의 충격시험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충격시험이란 충격력에 대한 재료의 충격 저항인 인성 또는 취성을 시험하는 겁니다. 인성은 질긴 성질이고 취성은 약하게 퍼석퍼석 부서지는 성질인데, 쉽게 해서 망치 같은 거로 얼음을 탁 때리면 팍 깨지겠죠. 그런 게 취성이고, 탱 하면서 안 깨지면 인성이 있다는 겁니다. 충격시험 목적은 재료가 충격 에너지가 얼마나 건드느냐, 인성과 취성이 얼마나 있느냐, 재료의 천위 온도 등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천위 온도는 재료 역학, 재료 속의 어떤 성질 변화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격시험의 하중작용에 따른 분류로는 충격 인장, 충격 압축, 충격 비틀림 시험이 있습니다. 충격 횟수에 따른 분류로는 한 번 충격 주는 게 있고 반복적으로 충격 주는 게 있습니다. 충격 시험기의 종류는 우리 교과서 16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는 중요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샤르피 방식과 아이조드 방식이 있는데, 샤르피는 샤르피나 아이조드나 큰 해머로 때려서 노치가 있는, 그러니까 홈이 있는 사각형 시험펜을 때려갖고 그 충격력을 단면적으로 나눠서 만드는 건데요. 아이조드 같은 샤르피 충격기 같은 경우는 교과서 170쪽에 나오는데, 가로 세로 1cm의 쇠를 55mm짜리를 중간에 2mm 홈을 팝니다. 그거를 뒤쪽에 걸쳐놓고 홈 반대쪽에서 뾰족한 해머로 때리는데, 저 날북하는 게 이제 이렇게 생긴 날로 된 게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때리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올라간 각도가 통상 120도인데 내려와서 쳐갖고 얼마나 갔느냐에 따라 그 각도 변형된 만큼 뺀 그 충격력, 해머의 무게 곱하기 이 거리 R 곱한 WR에다가 코사인 B에 코사인 알파를 뺀 걸 곱하면 그 힘이 됩니다. 그거를 단면적으로 나누면 샤르피 충격 강도가 되는 거죠. 아이조드는 똑같은 건데 거의 같은 크기도 비슷하고 조금 시험표는 깁니다. 한쪽만 잡고 그 위를 탁 쳐서 날려갖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샤르피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서 때리고 아이조드는 밑에서 이렇게 때리는 건데, 조금 아이조드가 힘도 좀 작고 속도도 적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고, 샤르피는 좀 크고 무섭게 움직입니다. 보면 큰 목 치는 칼같이 생긴 이렇게 휙 날아가 쾅 치는데 좀 안 본 사람들 보면 진짜 충격적인 충격시험입니다. 충격시험 방법으로 굽힘시험이 있는데, 일단 굽힘시험은 아까 이때까지 현재 이야기했던 샤르피하고 아이조드 그런 것들이 되고, 저온 및 고온에서 충격시험을 합니다. 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내려가면 충격에 재료가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료라도 저온이냐 고온이냐에 따라 충격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험펜을 냉매 같은 데 넣어서 온도를 굉장히 낮춘 상태에서 충격을 주든가, 좀 뜨거운 액체나 기체 속에 있다가 때리는 이런 방식인데, 저온 같은 경우는 냉매 속에 침적해놨다가 재빨리 꺼내서 5초 내에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고온은 200도 시야일 경우는 액조 안에 넣어놨다가 테스트하고, 200도 초과할 경우는 20분간 유지한 후에 신속하게 테스트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과서 172페이지 보면 시험 온도별 사용 매체가 있는데, 액체 질소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196도, 마이너스 200도, 액체 질소로 냉각된 이소펜탄, 다른 물같이 생긴 이소펜탄은 액체인데 그거는 70에서 마이너스 155도까지 낮출 수 있다. 이제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장사들 옛날에, 지금은 냉장고가 좋지만 옛날에는 유리로 된 통 속에 드라이 아이스나 얼음을 같이 넣어갖고 아이스케이크를 넣었거든요. 그 아이스케이크가 CO2 가스를 내뿜으면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데,
그 드라이아이스로 냉각된 알코올이 0에서 마이너스 70도 정도 그 속에 넣어서 테스트한다. 얼음과 물은 0도, 그 다음에 펄펄 끓인다 하는 오일은 상온에서 200도, 200도에서 500도 사이는 가열된 기체, 굉장히 뜨거운 공기 그 속에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충격 인장 시험은 해머의 한쪽 끝을 나솔에가 그 시험편 한쪽 끝을 나솔을 체결해 놓고 반대쪽에 내려가는데 그림새가 있어 걸려갖고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늘어나는 이런 걸 보는 건데 낙하중 조형, 질량이 큰 관성 이용형, 해머 타격형, 샤르피 시험기 이용형 이런 게 있는데 샤르피 시험기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움직일 때 한쪽은 나솔 쳐가지고 박아놓고 해머 머리에 반대쪽은 걸림새에 걸려갖고 늘어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본다 이런 것들이 됩니다. 충격 인장 균열 시험은 용접된 후판 같은 걸 테스트하기 위한 그러니까 용접된 거 테스트하는데 기능사 시험 같은 경우는 용접된 걸 끝까지 이렇게 굽힙니다. 이제 용접 그냥 인장 시험이고 이거는 용접된 부분에 충격을 줘갖고 그 충격 에너지를 차단하는 방법이고 충격 압축 시험 보통 강이나 이런 것들은 웬간의 압축에도 파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실용적인 가공성 시험을 위해 갖고 어떤 요구되는 온도에 놔놓은 상태에서 해마로 때려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충격 베틀리움 시험은 열간 가공성 판정, 열을 줬을 때 잘 가공이 되느냐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한 건데 교과서 173페이지 보면 시험편을 이렇게 몰려갖고 놔놔요. 그럼 옆에 이제 플라휠이라는 게 도는데 플라휠이 뭔가 하면 그 엔진이나 경기 같은 데 보면 엔진 도는 걸 고르게 하고 힘을 줘서 관성력 있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철판 둥글게 깎아놓은 돌아가는 플라이 날아가는 돌아가는 휠이다. 바퀴 그게 플라이 휠인데 무겁게 생겨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를 쫙 돌리다가 크러치를 탁 주면 크러치가 쭉 빠져나와서 옆에 몰리는 시험편을 꽉 물고 확 돌다가 서겠죠. 그때 비틀림 정도를 줘갖고 테스트하는 그게 충격 비틀림 시험기가 되겠습니다. 자, 피로 시험. 우리 인간도 피로하지만 강제들도 피곤해집니다. 그게 피로인데 우리 인간의 피로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반복적인 응력, 반복적인 스트레스, 응력이 스트레스인데 그다음 반복적인 변형, 스트레인 이런 것들이 오면 고정물 일부에서 조금씩 변형하다가 어느 날 툭 터지면 파손이 되는데 예컨대 다리를 만들었는데 1000톤 크레인이 지나가도 끄떡없을 정도로 다리를 만들어 놨다. 근데 다리에 지나가는 건 30톤만 지나가라고 하정을 해놨는데 100톤 물건이 자꾸 지나간다. 근데 한 100번 지나가는 건 까딱없어요. 1000번, 10,000번 지나면 어느 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리를 1000톤짜리가 또는 10,000톤짜리가 지나가도록 설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20톤, 30톤 그 물건이 계속 지나다니면 수십 년 지나면서 수억 번 지나가면 어느 날 변형이 생겨서 터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피로 한도라고 그러는데 뒤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가 되면 피로해서 파괴가 되느냐 그걸 찾기 위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피로 시험 방법으로는 축방향 피로 시험 또는 회전굽힘 피로 시험, 비틀림, 복합응력, 저주파, 고주파, 기타 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축방향은 축의 방향으로 그대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테스트하는 이렇게 굽힐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회전굽힘은 축방향이 있을 때 그 위에 90도 방향으로 물건을 줘서 반복 하중을 시키는 또는 철판 같은 거 누르면 이렇게 펴지겠죠. 이걸 돌리면 밑으로 갈 때는 인장, 거꾸로 올리면 반대로 올라가니까 윗면은 윗면은 압축, 밑면은 인장, 뒤집으면 반대로 인장 압축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돌리면 회전 굽힘 피로 시험이 됩니다. 비틀림은 한쪽을 이렇게 잡아놓고 반대쪽을 이렇게 비틀 때 내부에서 생기는 거. 근데 이거를 한쪽만 비틀지 않고 또 반대로 들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큰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회전축에 피로 한도가 생기는 그런 거고 복합응력은
우측 방향이든 여기다 뭘 하나 더 얹이든 두 가지 이상의 응력을 걸어갖고 테스트하는 상태, 또는 비틀림인데 여기 얹어놨다든가 뭐 이런 식의 고주파, 저주파로 때리는 거는 이 진폭이 크기 때문에 큰 응력을 상태를 하고, 고주파는 아주 높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낮은 응력값이 적용되는데 어쨌든 응력 범위가 나온다는 거. 기타 부식 피로 시험이나 열 피로 시험. 부식은 부식된 상태에서 피로가 얼마나 오느냐. 열을 줬다가 뺐다. 예컨대 다리가 있는데 한여름에는 영상 40도까지 올라가고 한겨울에는 영상 30도 내려간다. 70도가 차이가 나요. 열을 줬다가 뺐다가 냉각시켰다가 줬다가 뺐다가 냉각시켰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재료 안에 스트레스 생기는 거.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 한도를 찾는다는 것은 평소에 그 철강제가 갖고 있는 자기가 견디는 항복점보다 훨씬 낮은 데서 반복적으로 계속 생기다 보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터진다는 거. 뭐 성수대교 옛날 우리나라의 쪽팔린 일이지만 무너진 이런 것들이라는 게 피로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한 부분에 불실이 있어서 거기서 크랙이 생기면서 그게 커져서 대형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 작은 것부터 참 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이 SN 선도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한쪽으로는 응력이고 수평으로는 횟수인데 필요한 상태를 큰 하중은 아니지만 계속 가하는 정도. 그게 이제 밑에 보면 1, 2, 3, 4, 5, 6, 7, 8, 9, 10이 있지만 이 로그의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은 10의 1이니까 10번 한 거고 10의 2는 10의 제곱이니까 100번 테스트한 거고 3은 1000번, 4는 10,000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6성, 7성, 8성, 9성, 10성까지 되더라도 곡선이 175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20에서 수평으로 가죠. 그러니까 1000번에서 10,000번 정도 또는 보통 10의 6성에서 8성 정도 테스트를 해보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쭉 가요. 이제 그보다 낮은 데서 쓰면 아무 탈이 없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알기 쉽게 해서 하는 것이 이 SN 선도가 되겠습니다. 피로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시험편의 형상, 시편의 표면 가공도, 열처리 및 표면 경화의 영향, 진동수의 영향. 이제 진동수가 크면 피로한도가 높아집니다. 시험편의 지름 및 표면 상태의 영향, 응력 집중, 노치, 어느 부분에 폭 파진 게 있다든가, 용접을 하다가 그 부분이 언더컷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다 노치에 해당됩니다. 시험 중단의 영향, 시험을 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음에 또 한다고 이러면 영향이 있다는 것. 시험편 채취 방향, 아변을 동에서 서로 했는데 남에서 북으로 채취하냐 동에서 서로 채취하냐에 따라 이 재질의 강도와 확률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크리프 시험. 이 피로 한도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아주 작은 하중이지만 걸어놓고 온도가 높아진다든가 이래서 어떤 일정한 어떤 온도에 오래 놔두면 이게 늘어진다든가 잘못해서 파괴가 되기는 이제 크리프,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는 게 이제 크리프인데, 재료에 일정한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일정 온도의 긴 시간을 유지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 그래서 이걸 크리프인데 이 변형량을 측정해서 재료가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체크하는 것을 크리프 실험이라고 합니다. 크리프 발생 요인은 온도와 하중이 주 원인이고 기계 구조물, 교량, 건축물 등 장시간의 하중을 받는 구조물 같은 데서 발생하고, 크리프 곡선의 단계는 혹시 177쪽에 보면 1차, 2차, 3차 크리프가 있는데 초기 변형은 하중 가하는 순간에 그냥 탄성 변형, 소성 변형으로 합으로 그냥 쭉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속도로 변형량 증가하는 속도는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가공 연화, 회복 연화가 균열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유지되다가 그 다음엔 급격히 증가하면서 파단되는 이런 것들인데, 통상 크리프 한도라는 것이 약 10만 시간 정도에서 1% 변형이 일어나면 크리프 한도가 생겼다. 크리프, 그 응력이 크리프의 한도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300도 부근에서 생기기 시작해서 700도 부근에서 끝이 납니다. 크리프 시험기의 종류로는 일반적인 인장 하중을 가하는 일반적인 시험기가 크리프 시험기이고, 파단 시험기는 응력이 낮지만 높은 온도에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험기가 되겠고요. 응력 이완 시험기는
하중을 조금 줄이다 변이 좀 늘어나면 하중을 줄여서 길이를 같은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기다려 보는 그 시험기입니다. 크리프 시험 방법은 파단 시까지 변형량을 시간 함수로 측정하고 변형과 시간의 거동이 추적이 되면 재료가 파기되기 전에 시험을 마치는 걸 중단 크리프 시험인데, 크리프를 이제 300도 같은 데서 10만 시간 정도 있으면 변형된다는 거. 크리프가 시작되기 시작할 때 3 내지 6시간 평균 속도가 0.005% per hour, 시간당 0.005% 정도 되는 거, 또는 5에서 10시간의 평균 속도가 0.003이 되는 거, 또는 25, 35 평균 속도가 0.0015 정도가 될 때 그 응력을 한도로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걸 말합니다. 자, 마모 시험은 두 물체를 붙여 못 떼면 단단한 놈하고 약한 놈 중에 약한 놈이 닳겠죠. 또는 비슷한 놈이 있으면 같이 닳겠죠. 그걸 테스트하는 방법인데, 마모가 발생하는 기구 두 개를 못 떼면 한쪽이 압력에 의해서 노가가 붙어가 융착이 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이런 게 융착, 응착 마모. 그 다음에는 하나가 워낙 단단하니까 파내는 거. 그러니까 그라인더나 사포 같은 거를 이렇게 물건 파내면 그 반대쪽이 푹푹 파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피로 파면은 서로 무대에다가 피로 현상이 생겨갖고 껍질이 뺏겨지면서 생기는 파이고, 부식은 역시 아까 산이나 가스, 액체 이런 데에서 부식이 돼서 생기는 마모. 그런 것들이 마모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모 시험 방법은 세 가지인데, 보통 미끄럼 마모, 대놓고 서로 문지르는 건데, 한쪽이 금속이고 한쪽은 비금속일 때 테스트하는 방법인데, 토목용 기계나 농업용 기계, 이제 토목이나 농업용 기계는 스레된 쇠나 바가지나 고리로 흙이나 돌을 긁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험편과 마찰 상대가 금속인 거는 베어링이나 자동차에 쓰는 브레이크 같은 거, 쇠와 쇠가 늘 부딪히니까 그런 게 되고, 회전 마모는 회전에서 마찰이 생기는 거, 기어, 로라, 베어링, 바퀴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왕복 미끄럼 배모는 우리 자동차에 쓰는 피스톤, 실린더와 피스톤, 오일 펌프나 에어 펌프 이런 것들이 왕복 미끄럼 운동을 하면서 쇠끼리 닿죠. 그런 것들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에릭슨 시험이라는 것은 재료가 잘 늘어나느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한 건데, 구리관이나 알루미늄 관제 같은 거를 가압 성형해서 늘어나는 걸 테스트하는 건데, A 방법, B 방법인데, 이제 커핑 시험이다. 컵을 만드는 것 같이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컵 만든다는 것은 이런 컵 모양의 다이스에 여기에 얇은 철판을 올려놓고 컵 안쪽 모양 같은 게 생기를 꾹 누르면 컵 모양 같이 변하겠죠.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다 이 말입니다. A 방법은 이 형틀 위에 시험편 두께, 그러니까 요 내경이 50mm라면 시험편이 1mm라면 48mm짜리 누르기 같은 걸 만들고 그보다 0.5mm 작은 걸로 눌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변형이 되나 하는 걸 보는 건데, B 방법은 그냥 10kN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누르는 물건과 모양을 보면 아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철판을 얹어놓고 누른다는 것은 누르는 끝부분의 모양이 끝에 파이가 10mm고 우리 손가락, 새끼손가락 정도 크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번지로 누르는데, 밑에 있는 것은 다이스라고 그냥 구멍 뚫린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내경이 27mm짜리가 55mm짜리가 있는데, 얇은 철판 같은 걸 올려놓고 번지 같은 걸 눌러보면 그 안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A 방법이면 0.5mm보다 작은 걸 집어넣어서 누르는 거고, B 방법은 그냥 10kN으로 눌러보는 건데, 시험편이 이제 폭은 90mm, 플러스 마이너스 2mm의 밴드, 우리 허리띠같이 생긴 평철, 그런 것, 또는 가로 세로 90mm짜리 사각형, 또는 동그란 90mm, 이 세 가지 종류로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재료가 얼마나 잘 늘어나느냐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강의, 첫 시간 강의 준비한 건 끝났네요. 피로맥 마모 시험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비파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시간이 짧아서 연결을 해서 좀 더 하라는 바람에 5분짜리 추가로 강의를 해서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아주 참 교수님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여러분한테 미안한 게 많네요. 여기에 이번에 시험을 쳐보니까 여러분들이 피로 시험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일부 보완하는 걸로 해서 좀 넣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피로, 파티규, 우리가 사람이 피곤하다 할 때 그 피로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 응용이나 반복 변형을 받아 구조물의 일부에서 점진적인 영구 변형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학업이든 기능사 시험 문제를 쳐서 문제를 따야 되든, 그 다음에 취업이든 이런 쪽으로 끊임없이 하중을 받으면 머릿속에 피로가 쌓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구조물에 응력, 힘을 주면 반대로 생긴 응력이라고 그랬죠. 반복되는 응력이나 또 반복되는 변형이 생기면 구조물 일부에서 아주 조금씩 변형이 생겨갖고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부터 균열이 생긴다든가 이래서 부서지는 거죠. 전에 예로 들었지만 다리에 100톤이 지나가도 끄떡없지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근데 50톤짜리가 차가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지나가면 그게 이제 좀 낮은 하중인데도 불구하고 변형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변형이 쌓여서 나중에는 붕괴가 되는, 파괴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 한도를 잘 체크해서 재료가 어떤 상태에서 피로 한도가 있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가해도, 그러니까 SN 선도에 이번에 시험에도 나왔지만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0,000번, 억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도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그 곡선, 응력 곡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보셨죠? 그 곡선 한도보다 낮은 상태에서 재료를 쓰면 영구히 피로 파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안전을 중요한 건물, 다리, 교량 이런 것들은 이 피로 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교수님이 요걸 찾아갖고 한 번 더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응력이 계속 적용을 하면 원래 그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적 강도보다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재료의 데미지가 와서 파괴가 생길 수 있는 현상, 이게 피로 파괴입니다. 우리 사람도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움을 뚫고 나가지만 아주 작은 어떤 것들이 계속 생기면 정신적으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폭발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인데 결국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은 하중이 반복적으로 계속 쌓여서 그로 인한 영구 변형이 생기고 거기서 조그만 크랙이나 결함이 발생해서 점점점 그게 커져다 어느 날 파괴되는 현상, 그게 피로 파괴. 그래서 이 피로 시험은 그 재료가 어느 정도 힘을 가해도 괜찮으냐 하는 걸 찾아내는 데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안전을 중요하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중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줘야 된다. 여기 우리 SN 선도에 보면 1000번부터 비서지는데 1000번 정도는 사실은 택도 없고 10,000번, 100,000번, 뭐 100,000번, 10,000번, 1억 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반복 하중 장치가 되고, 이제 하중을 원래는 뭐 어느 정도 하중하면 부사진다면 그보다 적은 하중을 일정하게 걸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런 걸 재는 장치, 그 다음에 하중을 가했다가 말았다 하는 거, 몇 번 가했느냐 측정을 해야 SN 선도가 나오겠죠. 그런 거. 이제 파단이 되는데도 계속 가하면 더 큰 사고 났으니까 재료가 파단되면 자동 정지해야 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편을 잘 체결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피로 시험기의 주요 구성 장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피로 한도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확히 기억하면 좋은 게, 우리가 머리가 피곤하고 몸이 피곤한 거 똑같이 재료도 작은 응력, 원래는 그 정도는 파괴 안 되는 작은 응력도 반복적으로 무수히 많은 힘이 가해지다 보면 내부에 결함이 생기고 부서지는 어떤 응력 이런 것들이 발생, 크랙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부서진다. 그게 이제 피로 파괴인데 이게 무서운 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피로 시험을 한다. 그래서 축방향 피로 시험과 회전 굽힘 피로 시험, 비틀림, 복합 업무력, 저주파, 고주파, 그 다음에 기타 부식 및 열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피로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시험편과 표면 가공도, 열 처리 및 표면 경화 영향, 진동수. 진동수가 클수록 피로한도가 높게 나타난다. 시험편 지름 및 표면 상태의 영향, 응력 집중, 노치부, 이렇게 홈이 폭파인 걸 노치부라고 그러죠. 그 영향. 그 다음에 시험을 언제 중단했냐 하는 영향. 그럼 시험편 채취. 조직이 아변돼서 긴 쪽으로 하면 되는데 반대쪽으로 하면 약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피로시험이 되는데, 이번에 시험 칠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도도 좀 많이 틀리긴 했지만 피로시험을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첨부해서 보강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강의 첫 시간 강의 준비한 건 끝났네요. 피로맥 마모 시험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비파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